그러면 이제 세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이틀을 가짜뉴스의 좋은 예라고 붙여봤어요. 가짜뉴스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좋은 예가 뭘까요? 아주 가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지금 본 영상이 1989년 동독입니다. 자유를 요구하는 군중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인권에 둔감한 공산 정권에서도 차마 강제 진압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외침이었습니다. 결국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이어지는 이 집회를 월요 데모라고 부르고요. 그 시작은 1981년 시작된 월요 기도회였습니다. 앞에 보시는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반전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작은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1989년에 이제 그 기도회를 마친 사람들이 교회 옆에 있는 광장으로 이동해서 데모를 열게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월요 데모로 발전하게 되죠. 월요 데모가 일어난 1989년,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이 펼쳐지던 시절이었고요. 동구권 국가에는 또 혁명이 일어나고 헝가리에는 심지어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맥도날드까지 들어왔던 그런 시절입니다. 하지만 동독은 공산주의 진영 내에서도 가장 좀 보수적이고 완고한 그런 나라였었고요. 그래서 동독 주민은 더욱더 불만이 많았죠. 근데 월요 데모에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요구했던 게 여행의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누구 물러나라도 아니고 당장 민주주의 하자 이것도 아니고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게 가장 큰 외침이었어요. 처음 월요 데모가 열렸던 라이프치히의 아우구스투스 광장입니다. 자, 월요 데모 사진이고요. 사진에 보이시는 저 오페라 극장이 지금도 그대로 있죠. 1989년 10월 9일 이 광장에 7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라이프치히 인구가 5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 인구의 7분의 1이 모여서 여행의 자유를 외치면서 시위를 합니다. 처음에 이런 시위가 벌어진다고 하니까 동독 정권에서는 이제 무력으로 탄압하려고 병력까지 보냈는데 예상보다 시위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력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진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또 그 라이프치히 주민들은 이거 봐라, 진압 안 하네, 이거 더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인 16일엔 더 많은 사람들이, 23일에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30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이 소식은 또 동독 내로 다 퍼져나가면서 11월 4일에는 동베를린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이제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동독은 이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소련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절대로 우리는 불개입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고, 결국 당시에 그 국가 원수에 해당하는 그 당 서기장인 에리히 호네커가 사임하고 내각을 다 전면 교체하면서 이 시위대의 불만을 달래려고 동독 정부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시간의 포럼이라는 이름의 독일 역사박물관에 가시면 당시에 시위대가 들었던 피켓을 포함해서 동독이 붕괴하고 통일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역사적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동독의 종말을 이끌었던 그 민중의 함성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동독 정권은 이제 이 화난 사람들을 달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제일 크게 요구하는 게 여행의 자유니까 그럼 여행의 자유를 들어주겠다,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를 골자로 하면서 몇 가지 대책을 발표해요. 11월 9일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청와대 대변인 정도 되는 이 수석 대변인 같은 홍보하는 사람인 귄터 샤보브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정책의 변화들을, 바뀐 정책들을 발표합니다. 그러다가 기자회견 막판에 이제 외신 기자가 샤보브스키에게 묻습니다. 여행의 자유 대상국에 서베를린도 포함이 되느냐?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사실이니까.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그냥 무조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허가를 완화해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완화해준다고 하고서 허가를 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그냥 허가를 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베를린도 포함을 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못 넘어가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베를린도 포함이 된다고 대답을 했죠. 기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정책은 언제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또
빈터 샤보프스키가 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전날까지 휴가여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몰랐어요. 실제로는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었었고 어쨌든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으니까 며칠 정도는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 국경을 넘어가는 것은 최소한 며칠 뒤의 이야기였었는데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앞에 서류 더미를 좀 이렇게 뒤적뒤적 거리다가 못 찾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점점점. 말실수를 한 거죠. 잘못 알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이탈리아 기자가 이 두 가지 답변을 희한하게 해석을 했어요. 서베를린을 포함해서 여행의 자유를 완화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시점은 지금 당장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지금 베를린 장벽이 열렸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렇게 속보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베를린 장벽이 열렸다. 명백히 가짜뉴스죠. 전혀 없는 이야기를 기자의 머릿속에서 창조해서 혼합해서 이상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뉴스를 타고 속보를 타고 전 세계로 타장이 됩니다. 가짜뉴스 속보가 세계로 타전되고 서독뉴스에도 이제 그게 보도가 됩니다. 서독뉴스는 동베를린에서도 잡혔어요. 그러니까 동베를린 사람들도 그 뉴스를 봤죠. 지금 베를린 장벽이 열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벽이 열렸다니까 장벽으로 몰려갔어요. 관문소로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국경수비대는 이것을 제재할 수 없었고 결국 사람들은 관문소를 넘어서 서베를린으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말실수와 가짜뉴스 때문에 정말 하룻밤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속절없이 열려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11월 9일이었습니다. 자, 기자회견부터 장벽이 열리기까지의 그 운명 같은 순간을 한번 자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 귄터 샤보프스키고요.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저게 뒤적뒤적거리다가 모르겠으니까 지금 당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몰려나오죠. 그러니까 보른홀머 거리인데 뒤에서 다시 또 얘기해 드릴 거예요. 문이 열렸다는 뉴스를 보고 왔으니까 지금 문을 열라고 단체로 소리를 치고 있죠. 국경수비대는 지금 이게 뭔 일인가 싶을 거고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내용이니까 지금.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버어버 하다가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보시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군인 한 명 있어요. 직업의식 칭찬해줘야 돼요, 저런 사람. 사실 국경수비대이기 때문에 지금 발포를 할 권한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결국에는 그냥 문을 열어줘 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자동차를 타고 넘어간 사람도 있고요. 서베를린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환영합니다. 여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쿠어피르스텐담 거리, 서독의 가장 번화한 그 호화로운 상업가인데 동독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자동차를 타고 여기를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검문소는 좁으니까 그냥 담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죠. 그렇게 만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사람들은 저렇게 같이 손잡고 기뻐하고 아예 꼴보기 싫었던 장벽을 부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가 이제 동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통일을 협상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장소가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을 할 거면은 저 장벽은 필요 없으니까 도시 가운데를 그냥 가로질러 버리는 흉물이니까 저렇게 다 하나씩 철거하면서 통일을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서 국경 검문소에 몰려드니까 이제 그곳을 지키고 있던 수비대는 상부에 전화를 걸겠죠. 이거 지금 뭔 일이냐, 뭐 내려온 거 있냐. 상부에서도 지금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게 뭔 소리냐, 사람들이 거기에 왜 있냐. 서로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국경수비대가 네가 지금 이 함성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전화기를 이렇게 수화기를 그 시위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소리를 들려주기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경수비대도 아는 바가 없고 그 상부의 어떤 책임자들도 아무런 아는 바가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다들 그냥 어떻게 생각할 틈도 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베를린 장벽이 열려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 검문소장의 자체 판단으로 이제 막기는 힘들어 보이니까 아예 그 신분증에다가 영구 추방, 그러니까 당신은 동독에 못 들어오게 하는 도장을 찍어서 서베를린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뭐 한두 명이어야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일일이 도장을 찍을 수도 없고 아무런 제재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서베를린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베를린에서도 뉴스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열렸대. 야, 뭔 소리냐, 우리 한번 보러 가자고 해서 서쪽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데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켓 들고 환영하면서 같이 뒤엉켜서 기쁨을 표시하면서 축제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통일을 기대했던 건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냐, 동베를린 주민은 여행의 자유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장벽이 열렸대. 그러니까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돼서 내가 저 서베를린과 이제 같은 나라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야, 서베를린 한번 구경 좀 가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원래 유럽의 누구도 독일의 통일을 원하고 찬성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독일이 통일하면 이것은 나치의 부활이다 라고 말하면서 격렬히 반대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연히 그들도 사람인데 좀 감동적이고 뭉클한 그런 기분이 있었겠죠. 아, 그래, 저렇게 좋아하는데, 야, 그래, 지금 몇십 년 동안 떨어졌으면 이만하면 됐지. 이제 좀 같이 살 때 됐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독일 통일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변국으로부터 통일을 승인받게 되고 동독과 서독의 지도부는 이후로 11개월간의 준비를 거쳐서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통일 국가를 수립하게 됩니다.